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좀 더 지치는 하루였기는 해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니콜라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더 오래 해야 할지 이제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장마감 싹쓸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9월 22일 싹쓸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 가운데 계속되는 미국 기술주의 불안,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 재개 등이 악재로 작용했고요. 니콜라 회장인 트레버 밀턴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택트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게다가 원달러 환율도 6거래를 연속 하락하면서 급격한 원화 강세 국면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속도가 좀 완만하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나 변동성이 커지면 오히려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불안정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상승 흐름을 타는 듯 했지만 10시 후반쯤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0.95%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9시 30분 892.34포인트로 최고치를 찍은 뒤에 쭉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특히 니콜라 사임 소식에 수소차 등 뉴딜 관련 테마 크게 출렁였어요. 결국에 2.46%나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수급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소폭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714억 원 가량을 팔아치웠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을 더 부추겼습니다. 네, 이렇게 부진한 시장이었지만 이런 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많이 담은 종목들이 있겠죠. 먼저 외국인 순매수 탑5. 자, 코스피 시장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LG화학, 3위는 하나솔루션, 4위는 호텔신라, 5위는 유한양행입니다. LG화학, 하나솔루션 모두 니콜라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니콜라 회장 사임 관련 얘기는 뒤에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밀턴 사임 소식에 두 종목 모두 급락세가 나타났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많이 사들인 모습이네요. 네, 코스닥 시장 1위는 에코프로 BM이고요. 2위는 제넥신, 3위는 KMW, 4위는 알서포트, 5위는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파운드리향 장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 매출이 15%나 증가,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코스피 시장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포스코, 4위는 유한양행, 5위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주말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얀센의 레이저 티닙 병용 투여 임상 결과가 초기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얀센의 12억 5,500억 달러 규모의 레이저 티닙 기술 이전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네, 코스닥 1위는 상신 EDP, 2위는 PSK, 3위는 원익 QNC, 4위는 미래컴퍼니, 5위는 에코프로인데요. PSK와 원익 QNC,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를 좀 많이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특징주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 사마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박을 국내 배터리 3사에 공급 중이라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LG화학향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루미늄 박은 2차전지 양극재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고요. 현재 2차전지 알루미늄 박 제조사는 전 세계에 7개 정도가 되는데요. 국내 3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알미늄, 사마알미늄, DI동일 이렇게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생산업체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본격적인 호황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HLB 그룹주입니다.
주말 동안 2020년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했죠. 제가 HLB가 이번 유럽 종양학회의 기대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좀 기대했던 성과를 낸 것 같아요. HLB는 리보세라닙이라는 표적 항암제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닙이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변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대조군 대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리보세라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1회 4례 병용 투여한 결과 투약 이후에 종양이 커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환자가 사망하지 않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13.7개월로 1회 4만 단독적으로 투여했을 때인 10.2개월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5시 30분 드디어 테슬라 배터리 데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개발 그리고 생산을 선언할 것이다. 사용 수명을 크게 늘리고 단가를 대폭 낮춘 배터리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온갖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테슬라의 첫 자체 배터리가 나온다면 업계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3사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CATL과 함께 개발한 배터리 신기술을 발표한다면 오히려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를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발표된다고 해도 좀 무조건 테슬라가 당장에 전체 전기차 시장을 독점할 것이다, 잠식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요. 내용이 좀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출렁일 수 있으니까 23일 발표 내용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나인테크와 엠플러스 등 2차 전지 관련 장비주들 그리고 첨보, 상신 EDP,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얘기 오늘 빼놓을 수 없겠죠. 니콜라가 오늘 성명을 통해서 밀턴 회장이 모든 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후임은 현 니콜라 이사회의 멤버인 스티븐 거스키 전 GM 부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자, 힌든버그 리서치가 니콜라는 핵심 기술에 대한 실체가 없는 사기 회사다 라는 지적을 제기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고요. 현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니콜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데 한화솔루션의 주주로서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픕니다. 만약에 니콜라의 사업이 사기로 결론이 난다면 하나그룹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가 하나종합화학과 하나에너지를 통해 투자한 1,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 당연히 감내해야 하고요. 또 니콜라를 통한 수소 생태계 진입이라는 계획도 완전히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한화 역시 투자자 입장으로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은 GM 부회장 출신이 밀턴 회장의 후임으로 지금 지목이 됐기 때문에 니콜라의 실체와 실력이 예상보다 오히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솔직히 아직은 모르죠. 우선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금요일 매매일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니콜라 거품이 빠지면 오히려 태양광 탑티어 업체로서의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제 개인적으로는 방향 트는 거 확인이 되면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관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준 거 그나마 위안 삼아 봐야겠네요. 네, 좀 특징주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거래량 급증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셀은 현대차의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관련 국책 사업을 수주했거든요. 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할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오크레마는 정부의 그린바이오 투자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12조 원을 투입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등 5대 그린바이오 신산업을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고요. 네오크레마는 세계 최초 유기농 갈락토 올리고당 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참고해서 더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은 화면 통해서 오늘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솔루션 보유하신 분들 오늘 저처럼 걱정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의 시장에서도 주가가 빠진 것을 보니까 사실 내일장도 만만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손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손절하실 분들은 손절하셨겠죠.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요. 제가 해결책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런저런 정보 잘 참고하셔서 본인 판단 하에 대응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디 악재 소화 후에 다시 올라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마감 싹쓸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